그래서 한번 볼게요. 좀 큰 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게 중앙정렬 플러스 도입. 중앙정렬은 뭐야? 이거 좌표. 그 캐릭터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 요거 이제 하는 거 했었었고. 그래서 얘는 맨 위에서 잡아놓은 이 게임창의 사이즈를 이용을 했었죠. 게임창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 도입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변수에 일일이 다 담아놨던 내용들을 클래스를 도입함으로써 오브젝트화 시켜서 그 안쪽에 변수를 채워넣는 이런 과정이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까지 저번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렇게 키보드 입력 어떤 거 되고 있는지 받아와서, 여기서 받아오고 있죠. 받아와서 그 키를 감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인공의 좌표 기준은 여기 왼쪽 상단이었잖아요. 그래서 파이 게임이 1초에 60번씩 이벤트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그 이벤트의 타입이 만약에 이 X 버튼을 누르는 거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X의 값을 1로 바꿔줌으로써 무한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였고, 그거 말고 입력이 지금 얘가 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키 다운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상태를 계속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벤트의 타입이 만약에 키 다운이라면 하는 거죠. 키 다운인데 얘가 만약에 왼쪽 방향 키다 또는 뭐 오른쪽 방향 키다까지 한 거죠. 만약에 왼쪽 방향 키라면 이 히어로점 X, 즉 이 녀석의 X 좌표를 히어로점 무브만큼 빼주는 거고, 얘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 키를 눌렀다면 X 좌표를 오른쪽 방향으로 더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왼쪽 방향 키를 누른 거를 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좌표 이동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있는 거죠. 얘는 계속 히어로점 쇼를 통해서 계속 그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저번 시간 마지막쯤에 이제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투박하게 움직인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이 녀석이 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한 부분은 이 캐릭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얘는 지금 키 다운밖에 인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선 이거 할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현재 상황은 그냥 간단하게 누르면 하나 빼를 하고 있어요. 얘가 이러고 있는 거죠. 왼쪽 방향키 누르면 하나 뺀데, 이 빼는 거는 여기서 미리 정해놓은 좌표에다가 이만큼씩 15픽셀씩 누르면 하나 빼, 뭐 또는 더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을 누르면 하나 더해를 여기서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연산자 가지고 애초에 갖고 있던 X좌표 값에다가 무브만큼 빼고 무브만큼 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누르면 하나 빼, 누르면 하나 더해가 아니라 빼의 경우에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누르고 빼는 시점까지 얘가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부드러워 보일 거니까. 한국말로 그냥 하면은 누르고 뺄 때까지
해버리면 되는 거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말로 표현이 가능해야 얘를 코드로 옮김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게 생겼네요. 떼는 시점이 필요한데 우리는 떼는 시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키 다운의 경우에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떼는 시점. 여기서 떼는 거는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떼는 시점이 하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내용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얘는 그냥 누르면 빼, 누르면 더해잖아요. 이게 아니라 누르고 뗄 때까지 빼, 누르고 뗄 때까지 더해. 대신에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뀌는 방식은 누르는 시점부터 떼는 시점까지 반복 빼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 상황밖에 안 되는 거니까. 누르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하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누르는 시점이 있으면 떼는 시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때 동안에 X좌표 값을 계속 빼주면 얘는 그냥 쭉 이동하는 거죠. 이거를, 이 상황을 그냥 코드로만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 했던 거랑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지는 내용이, 뭐 반복문 사용법, 뭐 포문으로 뭐 몇 가지 출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운 문법을. 확실히 다른 거죠. 누르면 하나 빼랑 누르고 뗄 때까지 빼는. 그러면 빼는 시점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지하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키 다운만 감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저번 시간에도 힌트 드렸던 것 같은데, 키 업 상태를 감지해야 돼요. 파이게임한테 키 업 가져와봐. 이거 그대로 쓰되 키 업으로만 바꾸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키 레프트가 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키 라이트가 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인데, 이 상황으로 바꿔보세요. 힌트 드릴 거 다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예요 얘는. 그때그때 키 다운을 알아와서 얘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얻어온 다음에 그 상태를 바탕으로 빼고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얻어옴과 동시에 계속 키 업도 얻어와야 돼요. 그 와중에 시점, 그러니까 한번 키 다운이 눌렸다면은 계속 빼야 되는 거고, 키 업이 감지됐다면, 그러니까 그 해당 키보드가 올라갔다면 그만해야 되는 거고. 네,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한 줄만 코드로 옮기면 돼요. 총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배운 문법들을 써먹을 수 있겠구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태 배웠던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사용법 정도? 사용법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쓸 건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쓸 건데에 대한 부분이니까 문법만 공부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코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필요한 거 떼는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한 줄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키보드가 눌렸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키가 눌렸다면 요거는 사실 그거보다 하위 개념이죠.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눌렸는데 어떤 키야 보다 키가 눌렸어가 먼저니까. 이해되시나요? 키가 눌렸다 안 눌렸다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키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얘네랑 같은 위상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키 다운이랑 같은 위상이어야겠죠. 이번에 얘가 알아온 그 결과가 키 다운인지 키 업인지가 먼저잖아요. 어떤 키가 올라왔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그죠? 이 한 줄이 이거 키보드가 눌렸다면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왼쪽 키가 눌렸다면인 거죠. 똑같아요. 얘는 키가 떨어졌다면,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뗐다면, 왼쪽 키가 떨어졌다면 인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죠. if랑 elif예요. 얘네끼리 같은 위상이래요. 그러면 얘랑은 동시에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죠? 조건문 할 때 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를 한번 꺼볼까?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키 다운이던 키 업이던 일단 왼쪽 키다, 뭐 오른쪽 키다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겠네요. 키를 눌렀고요, 뗐어요. 눌렀고 뗐어요. 그죠? 안쪽에 있는 내용이 아예 똑같으니까 오른쪽 키를 눌렀고 뗐어요. 눌렀고 뗐어요. 근데 여전히 좀 더 뭔가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왜냐면 한번 키보드를 이제 건드릴 때 두 번씩 움직이니까. 그잖아요. 누를 때 한 번, 그 해당 키를 뗄 때 한 번. 좀 더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생각을 좀만 더 해보면 이것도 약간 미완성인 게 눌렀고 뗐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은 아니네요. 시점을 이용하진 않았네요. 그냥 눌렀다 빼고 뗐다 빼고 뭐 눌렀다 더하고 뗐다 더하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해보셨어야 됩니다. 이거 뭐 보기만 해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 그냥 코드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시도를 해봐도 회귀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뭐라도 해보셨어야 돼요. 얘는 프린트는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여기 밑에다가 찍어주는 거 어떤 키가 눌렸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방식을 아예 바꿔보죠. 방식을 아예 바꿔서 눌렸다 왼쪽 오른쪽 떨어졌다 왼쪽 오른쪽인데 어쨌든 이 한 줄은 왼쪽 키가 눌렸다면 인 거죠. 왼쪽 키가 눌렸다면 빼라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계속 이거를 하는, 계속 빼주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저는 얘를 상태로 나타낼 겁니다. left
레프트 무브라는 상태를 true로 바꿀 거예요. 그냥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 거죠.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left move 얘도 비슷한 방법으로 right move를 true로 바꿔 놓을 겁니다. 눌린 상태를 true로 놓을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상태를 아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레프트 무브를 키가 떨어졌다면 false를 넣어 놓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이트 무브도 키가 떨어졌다면 false로 바꿔 놓을 거예요. 자, 그럼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그냥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바꾸고 있는 거네요. true 아니면 false로. 그래서 얘가 눌릴 때 또는 떨어질 때 직접 빼고 직접 더하고 직접 빼고 직접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변화를 줄 거예요. 지금 키가 눌렸다. 어떤 키가 눌렸다는 몰라요. 대신에 이 안쪽까지 들어온다면 왼쪽 키가 눌렸구나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레프트 무브를 false로 넣을 거고요. false로 기본 값을 정해 주겠습니다. 얘도 false로 이렇게요. 그러면 최초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이 변수 안의 상황은 false겠네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눌렸다면 잠깐 true로 바뀌었다가 떨어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네요. 그죠? false였다가 누를 때만, 이 안쪽에서 누를 때만 살짝 true로 바꿔놓고 다시 떼면 원상복귀. 여기서 false였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 상태로. 이해되시나요? 변수 안의 값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 잠깐 바뀌었다가 원상복귀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true일 때만 빼줄 거고요. true일 때만 더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true일 때만 더할 거고 true일 때만 빼줄 겁니다. 최초에 false였던 애들을 true로 바꿔놓고 다시 키가 올라간다면, 키업이 된다면 다시 false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K 이건 뭐지? K는 필요 없는데 지금. 아, 그 초반에 그거구나. 초반에 그 깜빡깜빡거렸던. 자, 그래서 변화를 다른 부분에서 줄 겁니다. 만약에 레프트 무브가 true다 그러면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레프트 무브가 true일 때가 있을 거고, 만약에 눌리지 않았다면 얘는 절대로 true가 될 수가 없네요. 자, 에리프로 묶어서 right 무브가 true다. right 무브가 true? 그지? right 무브가 true. 그러면 더 할 거예요. 여기서
사실 해주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아까까지만 해도 이 키가 눌릴 때, 뭐 떨어질 때 그 안쪽에 직접 부여가 됐던 기능들이잖아요. 좌표 값에다가 무브만큼 더해주고 빼는 거. 근데 그걸 그냥 밖으로 뺐을 뿐이에요. 대신에 얘가 실행되는 이 더하고 빼는 부분이 실행되는 그 시점만 변경을 해준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눌렀고 뗐어요. 눌렀고 뗐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얘를 살짝 많이 줄여놓고 한번 봅시다. 눌렀고 뗐어요. 눌렀고 뗐습니다. 자, 최초의 펄스예요. 최초 이 변수 안의 값은 그냥 펄스예요.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다 없는 경우였어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레프트 무브는 펄스, 라이트 무브는 펄스야. 대신에 얘가 트루가 되는 때는 레프트 키가 눌렸을 때 또는 라이트 키가 눌렸을 때야 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는 그냥 이제 평문인 거죠. 한 번도 들여쓰기가 된 적이 없는, 조건문이나 반복문 안에 속하지 않는,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변수가 세팅되는 공간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해당 반복문은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60분의 1초마다 요 이벤트는 값을 얻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키가 만약에 눌렸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되겠죠. 왼쪽 키가 만약에 눌렸다면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if은 특성상 true로 바뀐 다음에 얘도 한번 실행을 하겠네요. 라이트 키가 눌렸다. 근데 얘는 레프트 키를 누른 상태니까 얘는 거짓일 거고, 그럼 얘 실행 안 될 거고, elif니까 얘 실행 안 할 거고, 그럼 뭘 만나요? 요 if문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탈출이니까 여기까지. 조건문 할 때 그 실행 구조 뭐는 실행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려와 봤더니 true네요. 레프트 무브가 true다. 얘가 참이 돼 버렸네요. 실행을 하겠죠. 그죠? 뺐어요. 빼고 나서 얘 실행 안 할 거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 커다란 while문까지 올라가겠네요. 우리가 맨 처음에 메인 루프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또 들어와서 가다 보니까 키가 여전히 눌려 있네. 저는 아직 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여전히 true일 거고. 그럼 똑같은 거 또 하겠네요. 계속 빼겠네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와 보니까 키가 아직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해당 왼쪽 방향 키가 왼쪽 방향 키를 제가 손가락에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빼겠네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면은 키업이 레프트가 올라갔다를 알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반복문을 돌다 보니까 이번에 키다운이 안 됐네. 이번에는 키가 떨어졌어. 키업이 됐어요. 그래서 판별을 해보니까 레프트 키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레프트 무브가 false가 됐고, 얘도 특성상 다시 이제 이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로 판별을 하러 가겠죠. 근데 이제는 true가 아니잖아요. false잖아요. false 상태에서 와주셨으니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안 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얘를 계속 빼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right도 마찬가지로 왼쪽 키든 오른쪽 키든 상관없이 이 무한 루프랑 그리고 이 감지하는 거, 어떤 키가 올라왔고 어떤 키가 내려갔는지
감지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true false 상태 변화를 통해서 언제까지 빼줄 거냐, 언제까지 더해줄 거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true 아니면 false의 상황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눌렀고 뗐고, 눌렀고 뗐고, 누르고 떼고, 동시에 누른다면 먼저 눌린 게 먹겠죠. 그렇죠? 먼저 누르는 게 아니다. 얘는 동시에 참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키다운 된 것도 인식을 하겠네요. 얘는 얘가 if가 아니니까요. 얘네들은 동시에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운 그리고 레프트가 더 위에 있으니까 레프트를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오른쪽 키를 누르고, 저 지금 오른쪽 키 안 떼고 왼쪽 키를 누를게요. 지금 키보드 2개 누르고 있어요. 오른쪽 키 누르고 안 뗐고 왼쪽 키 누르고. 이거는 얘가 위에 있으니까죠. 얘를 우선적으로 테스트할 거니까. 그죠? 눌리긴 눌렸는데 이번엔 또 왼쪽 키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아니면 뭐 이게 궁금하다면 바꿔보면 되겠고, 얘를 지금 이 메인 루프, 메인 while 루프랑 어떤 키가 눌리고 어떤 키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보면 얘는 상태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동안 어떠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겠다.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반복문은 크게 하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너 어떻게 할 건데만 해주면 돼요. 얘가 만약에 뭐 10으로 증가를 했다면 한 번에 이동하는 그 거리가 길어짐으로써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남아있는 문제점은 빠져나간다는 거. 상태 변화를 줬지만 여전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을 못해요.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계속, 여기서 이거 마우스랑 같이 좀 보자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고, 오른쪽 키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오면서 계속 밖으로 빠져나갈 거잖아요. 좌표상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얘는.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 거는 이동